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우리 1권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1권의 마지막 지문. 그래서 영역은 환경이고요. 지문은 40번째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살펴본 내용 말고도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도 다 꼼꼼히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죠. 공부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하는 만큼 분명히 독해 실력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실력을 올려볼게요. 자, 제목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걸 보는 순간 모두들 지구온난화를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죠?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더 반성이 돼요. 그렇죠? 정말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내용 볼게요. 인간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과학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된 19세기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06년부터 2005년까지 100년간 0.74도씩 상승하였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기온 상승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자,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상, 지금의 현상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표면의 대기나 해양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제시한 현상,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1, 지구온난화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점인가? 자, 지구온난화는 기온과 물의 온도를 변화시켜 해수면의 상승, 강수량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홍수와 가뭄, 태풍 등의 심각한 기상 이변이 일어날 수 있고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생물종이 대규모로 멸종을 일으킬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지구 전체의 기후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온난화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건데 굉장한 문제점들을 양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는 인간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화성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더워져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면 우리 삶에 당연히 영향이 있죠. 담수 자원의 고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농업과 어업 등에 대한 영향으로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지구온난화고요.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올까? 이러한 지구 전체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현상 중 하나로 최근 대두되는 문제로 열섬 현상이 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열섬 현상. 도시의 기온이 주변의 교외 지역에 비해 섬처럼 고온을 나타낸다고 하여 열섬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온이 주변 교외 지역에 비해서 고온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치 섬처럼. 여기만 따로 떨어져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열섬 현상이다. 그러니까 도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주민 생활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열섬 현상이 나타나면 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도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한파의 위험이 감소하지만 그래요. 겨울철 막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는 한파는 열섬이 돼버리니까 감소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름이에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은 증가한다. 근데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더워서 밖에 못 나가 노는 일은 없었어요. 추워서 밖에 못 나가는 일은 있었어요. 겨울에. 근데 그렇다고 겨울이라고 너무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 뛰어놀아야 돼.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는데 어쨌거나 추워서 못 나가지 더워서 못 나가는 일은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추울 때보다도 더울 때 진짜 못 나가죠. 너무 더운데 밖에 나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정말 한겨울만큼이나 한여름에 바깥 활동을 못 하는데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물론
스모그를 발생시키고 대기 순환의 변화, 집중호우 등의 변화를 가져와 기후 변화가 다양해진다. 그러니까 집중호우 같은 이와 같은 현상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소 느끼잖아요. 비가 한번 왔다 하면 막 몇백 밀리리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런 일들 과거에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태풍이나 오면 모를까. 근데 태풍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열섬 현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름철 고온이 사람과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열사병의 위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열사병 걸린다니까. 열대야로 인한 수면 장애 등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또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그 8월 한창 더울 때라고 해도 열대야는 한 2, 3일 정도면 끝나요. 근데 지금은 8월이 아닌데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8월 달은 뭐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현상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으며 건강상의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낳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전력 수요도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자는데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더더욱 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열섬 현상 가속화. 그러니까 더 더우니까 더 틀어야 돼요. 어떻게? 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 상황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과연 뭐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로 그치자는 거냐? 아니네요.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지구온난화와 열섬 현상은 한 국가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다. 당연하죠.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구온난화와 열섬 현상. 그러니까 그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개개인한테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공익 광고나 이런 부분으로 안내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이제는 보다 강제적인 어떤 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글을 읽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글은 유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유사한 두 가지 문제. 지구 온난화와 열섬 현상이겠죠. 이게 왜 비슷한가요? 모두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일이기 때문에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나열하면서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지구온난화와 열섬 현상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죠. 자, 글의 구조 보면 1문단은 지구의 기온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2문단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점 지구온난화, 그리고 3문단에선 두 번째 문제점 열섬 현상. 마지막 4문단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자면 그냥 단지 지구온난화와 열섬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 내용 해결 촉구까지 들어가야 주제를 알맞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제는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도까지 정리를 하는 건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서는 안 돼요. 주제를 정리할 때. 그렇죠?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해결 촉구까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지필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 말이 참 어렵죠. 지필이라는 거는 글을 쓴다는 거고요. 의도는 말 그대로 의도예요. 왜 썼나? 다시 말해서 지필 의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글을 쓴 목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글을 쓴 목적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필 의도라는 말이 있을 때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 그래서 주제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지구온난화, 열섬 현상 특징 소개하죠. 아울러 해결, 촉구하고 있죠. 때문에 답은 5번. 지구온난화와 열섬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형광펜이 나타나면 뭐다? 그렇죠. 수능 연결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자, 지필 의도, 글쓴이가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글을 쓴 목적이라고 했죠. 모든 글에는 글쓴이의 지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 문장이 들어있는 문단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글을 쓴 목적, 글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윗글에 지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문제가 보이죠. 이렇게 수능에는 글 쓰니까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목적, 즉 지필 의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자, 어려운 용어 하나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지필 의도라는 말? 그래 주제를 떠올리면 돼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래요. 지구온난화 열섬현상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역시 지문과 함께 꼼꼼히 서로 비교대조하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답은 5번. 교외 지역보다, 그러니까 교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을 말해요. 교외 지역보다 도시가 상대적으로 고온인 현상을 지구온난화라 하나요? 아니죠. 이런 현상이 바로 열섬 현상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알 같은 내용 가지고 틀린 건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도 나와요. 자, 뭐 답은 쉽게 찾았어요. 아, 좋아 하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푼다, 시험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내용까지 꼼꼼히 보면서 내가 정말 정확한 답을 잘 찾았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머리가 되게 좋아야 하고 뭐 그런 거는 어떤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좀 꼼꼼하게 끝까지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끝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 그랬네요.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나와요.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와 함께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1번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걸 찾아요. 막 좋아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찾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왜 이 문제 답이 1번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이게 뭔가 좀 말이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풀면 당연히 다 틀리겠죠. 좋아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글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냐. 그걸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본 것은 지구온난화하고 열섬 현상이었어요. 그죠? 비슷한 두 현상이라 그랬죠. 이 비슷한 두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게 문제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돼 라고 해결을 촉구합니다. 요거밖에 우리는 배운 게 없다고. 그럼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때문에 답은 유사한 성격의 두 대상, 이걸 두 가지를 말하는 거겠죠?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장 알맞죠. 두 대상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을 나열했다? 좀 애매하고요. 전문가의 말 인용한 부분 없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 지구온난화와 열섬현상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내용 안 나왔고요. 대조되는 두 대상의 차이점을 예시를 들었다? 이 두 개의 대상은 비슷하다 그랬지 대조된다고 보기도 어렵죠. 됐나요, 여러분?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내용 전개 방식. 자, 4번 열섬현상의 영향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에 나오잖아. 열섬현상 설명한 그 문단만 잘 보면 이 문제는 틀릴 문제가 아니죠. 글 전체를 다 읽을 필요도 없어. 그 문단만 읽으면 돼. 답은 4번. 겨울철 한파의 위험성 증가라고 했는데 겨울철 한파의 위험성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죠. 따뜻해지니까. 대신에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나머지는 모두 있죠. 자, 이어지는 문제 가봅시다. 보기를 활용하여 이 글을 보충한대요. 알맞은 방법을 말한 사람 그랬는데 자, 일단 보기를 봐야겠습니다. 아스팔트 및 건축물의 콘크리트는 빛의 반사를 줄이고 열을 가두어 태양 에너지의 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데워진 구조물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이용을 늘게 하여 또 도심의 온도를 높이네요. 이외에도 공장의 가동, 가정용 에어컨과 가전기기 및 자동차의 열도 도심의 온도를 높인다. 한편 도심과 하천 주변에 건설된 고층 건물들은 산과 하천의 바람의 흐름을 막아 데워진 공기가 도심에 머물도록 하고 시원한 바람의 흐름을 막아 도심에 열을 식히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외곽에 비해 도심의 기온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도심의 기온이 외곽에 비해 높은 걸 우리 뭐라고 했지? 열섬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심의 온도가 외곽에 비해서 유달리 높게 나타나는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즉, 이 지문은 열섬 현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라, 지구온난화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윤주, 열섬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뭘까요? 결국 이 보기의 내용이 뭐냐 하는 문제니까 열섬 현상의 원인을 설명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윤주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자료를 보여주고 그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로 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구 표면의 대기나 해양의 평균 온도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지구 이것 뭐야? 따뜻해지는 것? 온난화죠. 도시의 기온이 주변의 교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 열섬 현상이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휘력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할까요? 자,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입니다. 이 종이는 무엇이 매끄럽다? 표면이 매끄럽다. 그는 항상 표면에 드러나는 일만 한다. 표면. 여기 지금 표면의 뜻 우리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좀 편하라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윗부분이란 뜻입니다. 자, 그들은 공룡 이것, 멸종의 원인을 운석 충돌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생물을 멸종시키고 있다. 멸종은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 또는 생물의 한 종류를 아주 없애버림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어서 며칠째 이것이 계속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바로 열대야입니다. 밤에도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자 우리는 할 수 없이 에어컨을 구입하였다. 자, 열대야, 방 밖의 온도가 25도씨 이상인 무더운 밤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 뜻밖의 무엇이? 뜻밖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 학교가 우수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변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나 괴이한 변고를 뜻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어휘력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낱말 중 알맞은 것을 찾으래요. 엉뚱한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예정할 수 없다.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다. 예측이 맞습니다. 예측과 예정은 뜻이 완전히 달라요. 예측은 미리 헤아려 짐작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엉뚱한 그의 행동을 미리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측이죠. 예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함이란 뜻이고요. 자, 늘어나는 성인병에 대한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 강구해야 한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 낱말인데 역시 뜻이 완전히 달라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가 맞는데 강구는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냄이란 뜻이라서 말 그대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의 문장이기 때문에 강구가 맞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간절히 바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문장에는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뜻하지 않은 문제의 이것으로 문제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뜻이죠. 대표와 대두 가운데 대두입니다. 문제의 대두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자, 역시 뜻이 완전히 다른데요. 여기 대두라는 낱말은 여기 문장에서처럼 문제의 대두,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다. 그래서 문제라는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두가 맞아요. 자, 대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쓰는데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어느 하나로 잘 나타냄. 그러니까 전체를 요 하나가 잘 나타내고 있을 때 요 하나를 대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연 문제는 이제 도시에만 제외 국한 뭐가 맞을까요?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고 씁니다. 자, 국한이라는 낱말은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국한이 맞습니다. 제외는 따로 떼어내어 한데 헤아리지 않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장에 어울리지 않죠. 선생님 지금 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국어사전 검색해서 한 번쯤 낱말의 정확한 뜻을 스스로 찾아보고 활용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